안녕하세요, 바이손입니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의 제임스 하든이 LA 클리퍼스로 이적했다는 소식을 접하여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리얼라 트레이드 때처럼 과거 트레이드 회상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관점 우선 필라델피아가 슈퍼스타를 다른 팀으로 보낸 관점을 만들었습니다. 바클리 트레이드는 워낙 제가 이전 영상에 많이 다뤄가지고 제외하였고, 주로 슈팅 가드 포지션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선수들로 뽑았고, 잘 안 알려진 1990년대 관점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이 선수들은 한번 보니까 이제 3시즌을 채 넘기지 못한 비운의 역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 2가지 트레이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프 호너색입니다. 지난 피닉스 빅3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백인 가드로 정확한 슈팅 감각을 선보였던 선수인데요. 1992-93 시즌 전에 피닉스가 바클리를 영입하기 위해 트레이드를 보낸 선수 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득점원을 얻었다 생각했지만 결국 성적과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1993-94 시즌 중반 53경기 치른 다음에 유타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성적이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선 제프 호너색과 같이 뛴 선수들을 보면 1992-93 시즌에 또 다른 득점원 역할을 했던 허시 호킨스, 그리고 그 당시 데뷔했던 높이가 낮은 빅맨 클라렌스 웨더스푼 이렇게 있었습니다. 호킨스는 1992-93 시즌까지 뛰다가 1993-94 시즌에 샬럿으로 트레이드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데나 베로스 외 선수 2명과 1994년 1라운드 픽을 받아옵니다. 데나 베로스 같은 경우는 단신 가드지만 시애틀에서 직전 시즌 뛰었다가 샬럿에 잠시 트레이드되어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필라델피아로 왔죠. 오면서 이제 주전 포인트 가드로 활용되면서 준수한 3점 능력과 함께 득점이 상승되긴 했죠. 웨더스푼 같은 경우는 높이가 낮아도 준수한 골밑 득점력과 리바운드력이 증명되어 자주 활용되었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를 좋은 성적을 내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는 1994년 드래프트 픽을 또 얻기 위해서 제프 호너색을 매물로 올려 유타로부터 94년 1라운드 픽과 베테랑 슈팅 가드 제프 말론을 받아오고, 그러므로 제프 호너색과 가드 션 그린이라는 선수와 함께 1995년 2라운드 픽까지 유타로 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프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끼리 교환인가 싶네요. 그때 이 당시 제프 말론은 베테랑 가드, 경기당 16.8점을 넣어 주었으나 이마저도 성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994-95 시즌도 24승 58패로 계속 성적 부진이 이어져서 1995년 드래프트 3번 픽을 받은 필라델피아는 다음에 보실 선수를 드래프트로 뽑게 됩니다. 바로 제리 스택하우스입니다. 제리 스택하우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으로 그 대학 선배인 마이클 조던과 많이 비교되던 선수였는데요. 운동 능력과 득점을 해내는 능력이 대단했던 유망주여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훌륭한 픽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1995-96 시즌부터 즉각적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게임당 평균 19점 할 수 있는 스택하우스를 보고 미래를 기대했죠. 다음 1996년도에 드래프트 픽 1번 픽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앨런 아이버슨을 뽑으면서 스택하우스와 아이버슨 듀오의 공존을 기대했습니다. 스택하우스의 득점도 상승했지만 성적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1997-98 시즌 레리 브라운 감독이 부임한 후 아이버슨과 이제 스택하우스의 공존이 실패하며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로 트레이드하는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스택하우스의 주요 동료로는 앞서 호너색 때도 살펴드렸던 클라렌스 웨더스푼과 1996년 1번 픽으로 데뷔한 앨런 아이버슨, 그리고 1995-96 시즌에 뉴저지와의 트레이드로 합류한 데릭 콜맨이 있었습니다. 이 콜맨 같은 경우는 이 95-96 시즌 부상으로 시즌을 총 11경기밖에 뛰지 못해 이때 있었던 웨더스푼이 그래도 골밑과 득점, 리바운드 책임진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아이버슨은 조지타운 대학에 있어서 프로에 데뷔 못했고 96년도에 이제 데뷔해서 합류하면서 득점과 어시스트라는 핸들러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96-97 시즌에는 콜맨이 좀 더 골밑 움직임 비중을 높아지면서 이에 반면 웨더스푼의 스탯이 조금 하락했죠. 결국 스택하우스가 이때 디트로이트 트레이드되면서 팀 분위기도 좀 불안정한 시기가 왔는데 아이버슨과 콜맨도 스탯이 조금 일부 하락되고 클라렌스 웨더스푼 같은 경우는 이 시즌 중반 골든 스테이트로 이적되었습니다.
1997-98 시즌에 제리 스택하우스는 22경기만 치른 다음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되었는데요. 이 당시 센터 에릭 몬트러스와 2005년 1라운드 드래프트 픽 패키지로 묶여 이동되었고, 디트로이트에서는 센터 테오 래틀리프와 가드 에런 맥키, 그리고 2003년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팀의 중심을 앨런 아이버슨 코어로 이제 꾸리겠다는 보관이죠. 래틀리프는 지난 82경기 초과자들 3부에서 언급드렸듯이 골 밑에 수호신 역할을 해줬고, 에런 맥키는 또 공교롭게도 82경기 초과자들 2부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에런 아이버슨은 이제 공수 방면을 도와주는 가드 파트너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이후 이제 필라델피아는 성공에 가까운 성과를 한번 차지하는데요. 점차 성적이 향상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줬습니다. 2000-2001 시즌 앨런 아이버슨의 MVP 시즌이기도 하였고, 동부 1위에 NBA 파이널스까지 진출했으나 LA 레이커스의 샥, 코비 브라이언트 이 듀오의 막강한 벽에 박혀 안타깝게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아이버슨의 원맨 팀으로 되었고, 아이버슨의 지원 세력이 이제 점차 약해져서 이후로부터는 점차 성적이 하락이 되는 쇠퇴기를 겪게 되고, 아이버슨도 2006-2010 시즌 중반에 덴버 너깃스로 트레이드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2010년대 필라델피아도 많은 쇠퇴기가 있었지만 1990년대도 나름 오랜 암흑기를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하든 트레이드 이후로 필라델피아도 이제 좀 안정을 찾아 좋은 성적을 내길 기원해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느바